안녕하세요. 김승현 박사의 상담TV입니다. 오늘은 가족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 중에서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아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질문을 하신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상담사 입장에서는 또 그 질문을 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이야기할 내용들이 광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포인트가 사실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족 치료나 이런 부부 문제나 자녀와의 갈등의 어려움들이나 어찌됐든 이 가족에 관계된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적인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끼리 나누는 의사소통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좀 나하고 맞지가 않아서 서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치료학자인 사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여성 학자인데 이 사티어라는 사람은 가족 한 사람 중에 어떤 마음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 발생된 그 문제는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 구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중에 우울증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우울증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실 그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엄마와 아빠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마와 아빠는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우리 아이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변화가 되어야 우리 아이가 같이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대화, 정서적인 대화를 가족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상에서 잠깐의 어떤 내용을 갖고 정서 대화에 대한 그 방대한 양을 다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눌수록 가족끼리 더 대화가 되어지고 좀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는 느낌에 가질 수 있는 대화 방식이 있지만 사실 대화를 할수록 마음에 담이 쌓여지는 그런 대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대화 나누는 그 담이 느껴지는 대화를 방식을 갖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권위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대화 방식을 하게 되어지면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마음이 닫혀진다는 것이에요. 사실 부모가 되어지면 부모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주어지는 자연적 어떤 권위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아이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아니면 가족 안에서 그렇게 명령조로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사실 마음의 벽을 크게 느껴지는 거죠. 어, 가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아이를 세워다 놓고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전혀 그 아이의 마음을 듣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엄마들을 본 적이 있어요. 사실 나는 그렇게 미안하다 아니면 어떤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엄마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수긍을 원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 말을 잘 들어서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았는지는 몰라도 아이의 마음이나 또 가족의 누구의 마음 속에서는 사실 점점 담이 쌓여지는 것이죠. 이런 권위를 가지고 나누는 대화는 결코 좋지가 않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결책 제시적 대화입니다. 사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해결 중심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고 자꾸 제시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마음이 고민스럽고 어떤 무거운 우울감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 나한테 제시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옆에서 있어주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관계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이 자꾸 닫혀집니다. 사실 이것이 통제 욕구에 관계된 것이에요. 자기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좋은 방법과 내가 들었던 좋은 방식을 전해줬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말했던 대로,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상대방이 그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통제 욕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탐색거리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 아이가 행동하지 않으면 더 통제 욕구가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잔소리가 되어지잖아요. 좋은 말도 여러 번 듣게 되어지면 마음이 닫혀지는데, 하물며 힘든 사람들 마음에서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하는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생각보다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식의 어떤 제안을 자꾸만 주는 것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잔소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비율이 중요한 것이죠. 이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면서 문제를 제시를 하게 되어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논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생각에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가족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쟁 심리가 작동돼서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면 사실 대화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 중에서도 소통 방식이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 가족들은 더 이상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자녀들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존중해주는 대화 방식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조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무조건 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고 무조건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이어진다면 사실 좋은 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의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서 상담소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사실 상담을 하면서 이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대화의 패턴들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처 몰랐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이 좀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오해가 더 그래서 깊어졌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 대화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 방식만 잘 따라도 가족들이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누군가가 가족 안에서 나의 말을 깊게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로 대화를 나눈다면 이 가족 자체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족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갖고 있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자세히 해보고 그래서 과감히 변화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김승현 박사의 상담TV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